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묵 하나에 무려 3,000원. 믿기십니까? 최근 부산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관광지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어묵 하나가 3,000원이라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이건 지나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서 바가지 써보신 경험 있으시죠? 부산 기장군 해동용 궁사 근처 노점에서 어묵 한 개 3,000원 판매. 현장을 촬영한 유튜버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 가중. 관광객 유입 많은 지역에서 관광 바가지 상술 지적 꾸준히 제기. 일부 상인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 반박. 가격 확인 주문 전 반드시 한 개 가격 정확히 물어보기. 현지 리뷰 검색 네이버 구글 리뷰로 최근 가격대 확인하기. 관광지 외곽 이용 메인 관광지보다 510분 벗어난 상권에서 소비. 소비자 신고 지나친 폭리 의심 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 가능. 어묵 하나에 3,000원, 핫도그는 4,000원. 부산 관광지 물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른 걸까요? 가족 단위로 여행 가서 어묵 4개만 사도 12,000원입니다. 딸이 어묵 좋아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여러분도 여행 가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또 다른 부산 노점에서도 어묵 한 개에 3,000원, 핫도그 4,000원 판매 확인. 상인 어묵 자체가 다르다. 일단 먹어봐라 반박. 그러나 관광객 가족끼리 먹으면 가격 부담 너무 크다 지적. 영상 공개 후 누리꾼 반응 아무리 관광지라도 너무 비싸다 바가지 논란 확산. 여행 전 미리 리뷰 가격 검색. 메인 관광지 대신 외곽 상권시장 활용. 가격표 미표시 소비자법 위반 가능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가능. SNS 커뮤니티 공유로 바가지 정보 확산. 햄버거 가격 계속 오르는 줄만 아셨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맥도날드가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 사 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비싸졌나? 싶었던 적 많습니다. 특히 빅맥 가격이 8,000원을 훌쩍 넘으면서 이건 사치품 아닌가라는 불만이 나왔죠. 미국에서 맥도날드 가격 담합 논란이 터지며 소비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본사가 인기 세트 메뉴 8종 가격을 단품 합계보다 15%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달러, 우리 돈 약 11,000원 수준의 빅맥 맥너겟 세트와 5달러 아침 메뉴가 다시 출시됩니다. 가격 인하에 동의한 가맹점주에게는 본사가 직접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맥도날드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세트 메뉴부터 확인하세요. 단품 따로따로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5달러 조식 메뉴는 아침에만 한정되니 방문 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 인하가 적용되는 매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앱이나 공지에서 할인 적용 매장을 꼭 확인하세요. 햄버거 세트가 18달러? 이게 패스트푸드입니까? 아니면 사치품입니까? 햄버거 세트 하나가 18달러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예전엔 간단히 즐기던 패스트푸드였는데 이제는 외식 한 끼 값보다 비싸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제 맥도날드마저 부담스러운 곳이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누구나 쉽게 찾던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기 힘든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5달러 세트 메뉴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 빅맥 세트가 18달러까지 책정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미국 법인은 특정 매장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라며 공개 해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란 직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10달러 넘는 세트 메뉴가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첫째, 같은 메뉴라도 지역 매장별 가격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둘째, 앱 쿠폰이나 세트 할인 상품을 활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가격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적극적으로 남기면 기업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10개에 35,000원? 이젠 서민 과일이 아니라 금 사과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작아진 크기, 오히려 더 비싸진 가격.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과 한 봉지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식당 방문이 두 자릿수나 줄어든 상황에서 과일 가격마저 치솟으니 체감 물가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값이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 10개를 사려면 35,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작년보다도 8%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 조사에서는 무려 15% 가까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지난 3월 경북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에서 큰 산불이 났고 최근 이어진 폭염과 폭우로 작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대형마트보다 지역 농협이나 직거래 장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가격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둘째, 크기가 조금 작더라도 중소가를 선택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맛이나 영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마트의 알뜰 사과 코너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양은 조금 울퉁불퉁해도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당장 장바구니 물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가 사라졌다. 올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트 과일 코너에 가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장 사과는 동났고 홍로나 부사가 나오기 전이라 제대로 된 사과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작년보다 더 뛰어서 소비자들은 사과는 이제 명절 때나 겨우 먹는 과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사과 출하량이 약 5%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출하 시기도 밀려 한동안 공급 부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달 농산물 생산자 물가 자체가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금치는 170% 넘게 치솟았고 대파 역시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상 기후와 폭염, 폭우가 겹치면서 농산물 전반의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은 사과 가격이 정점이니 대량 구매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사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사과 대신 제철 과일이나 대체 과일을 활용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숭아, 배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있는 과일을 섞어 먹는 겁니다. 셋째, 추석 전후로는 사과 물량이 풀리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노려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삼겹살 한 끼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만두 한 접시에 5만 원이라니 믿기십니까? 서울에서 냉면, 삼겹살 같은 대표적인 외식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장바구니도 벅찬데 이젠 외식조차 마음 편히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명품 브랜드는 5만 원에 가까운 만두를 내놓고 예약이 폭주하는 현실. 서민과 상류층의 소비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식탁에서부터 확인되는 겁니다. 7월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는 0.4% 올랐는데 그중 농축산물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문제는 생산자 물가가 보통 한두 달 후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오르는 건 앞으로 장바구니와 외식 물가가 더 출렁일 거라는 신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냉면, 삼겹살 같은 대표 메뉴들이 벌써 올랐고 여기에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수확량도 줄었습니다. 결국 서민의 밥상 물가는 계속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째, 외식 빈도를 줄이고 가성비 있는 집밥 레시피를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대체 식재료를 활용하면 삼겹살 한 판 값으로 일주일 반찬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농축산물은 할인 행사와 직거래 장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같은 삼겹살이라도 대형마트와 지역 정육점 가격 차이가 큽니다. 셋째, 물가 상승 시기에는 계절 채소 계절 과일을 중심으로 장을 보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예약이 꽉 찼습니다. 바로 루이비통이 만든 레스토랑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선 삼겹살 한 끼 값에 부담을 느끼고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선 아직 문도 열지 않은 레스토랑 예약이 벌써 매진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외식 시장 진출,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격차의 신호일까요?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서는 르카페 루이비통은 오는 9월 1일 정식 개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픈 2주 전부터 예약을 받자마자 매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을 통해 9월 첫째 주 오전 시간은 전부 마감됐고 둘째 주 주말도 대기 신청을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매장은 국내에서 루이비통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설 레스토랑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팝업 스토어 형식의 미식 공간과 달리 이번엔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몇 가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예약은 캐치 테이블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말보다는 평일 오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대기 알림 신청을 걸어두면 취소 좌석이 나올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보다는 특별한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날에 맞춰가는 게 현명합니다. 만두 한 접시에 수만 원, 접시에는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삼겹살 한 판 값에 깜짝 놀라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땅에서 어떤 사람은 명품 브랜드 레스토랑에서 미식의 정점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지 식당에서 너무 비싸다며 한숨을 쉽니다. 화려한 접시 위에 만두와 관광지 한 끼 밥상 앞에서의 현실 체감. 이 차이가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루이비통 레스토랑은 셰프가 미식 디렉팅을 맡아 한국적인 요소를 담아낸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표 메뉴는 소고기와 간장 참기름 육수를 활용해 전통 만두를 재해석한 비프 만두 시즌 플레이트, 서울과 프랑스를 함께 기념한 디저트, 유자, 드레싱을 곁들인 시저 샐러드, 그리고 이클립스 치킨 등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 음식들은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접시에 담겨 나와 미각의 시각적 화려함까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울릉도 관광객들은 육지보다 훨씬 비싸다, 이제는 여행 가서 마음껏 먹는 것도 사치가 됐다며 현실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품 레스토랑 경험은 특별한 날, 기념일 같은 한정된 선택으로 두고 일상과 분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관광지에서는 반드시 메뉴 가격과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고 현지인 추천 식당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온라인 리뷰와 블로그 후기를 미리 확인해 가격 대비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습관입니다. 울릉도에서는 휘발유 1리터가 2,000원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섬이 아니라 물가섬 아닐까요?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무리 섬이라도 이건 너무 비싸다. 생활 물가, 외식비뿐 아니라 기름값까지. 육지보다 300원 이상 비싸니 일상부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도는 모든 자재와 생필품, 식자재를 육지에서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그만큼 물류비가 붙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13일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약 1,667원. 그런데 울릉도 주유소 세 곳은 1,959원에서 1,979원 수준이었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로 1,845원으로 육지보다 300원 이상 비쌉니다. 울릉군이 매년 해상 운송비를 보조해도 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단 3곳뿐이라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울릉도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 전 차량 연료는 반드시 육지에서 충분히 채워두는 게 유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차량 이동 대신 도보, 대중교통, 택시 합승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울릉도에서 렌터카 하루 빌리려면 13만 원이 듭니다. 같은 차를 제주도에서 빌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울릉도는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물가 앞에선 누구나 주저합니다.
숙박, 식사, 교통비까지 모두 육지보다 훨씬 비싸서 여행이 아니라 돈 쓰는 고통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렌터카 요금부터 차이가 큽니다. 성수기 중형 세단 기준 24시간 대여 요금은 울릉도가 13만 원, 포항은 7만 원, 제주도는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차량을 여객선에 실어오는 데 드는 왕복 운송료만 35만 6천 원에 달합니다. 숙박비와 식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내장탕은 1만 5천 원, 따개비밥은 2만 원으로 비슷한 메뉴를 육지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비쌉니다. 술값도 서울이나 포항보다 비쌉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한 병에 6천 8천 원. 포항에서는 5천 원이면 되는 가격입니다. 관광객들은 아무리 서밀하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객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렌터카는 미리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가능하다면 성수기보다는 비수기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숙박은 현지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면 호텔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식사는 관광지 메인 거리보다는 골목 안쪽 현지인 식당을 찾아보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료나 간단한 주류는 육지에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울릉도 3일 여행 비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정도면 해외여행이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닐까요?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다녀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여객선 운임, 렌터카, 숙박비, 식사비까지 모두 합치면 3일 여행에 100만 원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행이 설렘이 아니라 지갑 걱정이 먼저라면 과연 다시 찾고 싶을까요? 실제로 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왕복 여객선 운임만 해도 유류 할증을 포함해 18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유료 관광지, 렌터카, 숙박비, 식사비까지 더하면 혼자 3일 여행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최근엔 유튜버들의 폭로 영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절반이 비계로 나온 식당, 예상 요금의 2배를 받는 택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여객선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전체 관광객 수도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울릉도를 여행하려는 분들이라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비를 아끼려면 성수기보다는 비수기를 노려 예약하고 여객선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렌터카 대신 현지 버스 노선이나 도보 여행 코스를 미리 조사해두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는 관광지 메인 거리보다는 현지인 추천 식당을 찾거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가 취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체감 비용은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섬이라 비쌀 거라 각오했지만 상상 이상이었다. 다음엔 굳이 또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현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또 다른 여행자는 자가 취사로 음식을 해결하니 여행 경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현지인과 교류하는 재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울릉도 여행이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울릉도의 물가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관광객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섬 여행에 100만 원, 반면 해외 동남아 3박 4일 패키지는 7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결국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릉도 여행 감수해야 할 비용일까요? 아니면 개선이 시급한 문제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